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데, 제가 스위스에 덕분석굴 학교를 운영할 때 있었던데, 그 부인이 지금 결혼해서 13년째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 신랑은 교수님이고, 근데 그 시험관 아기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이런 고민이 많을 때 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 임신은 항상 이렇게 자녀가 선택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내가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자녀가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받을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모님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녀들이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는 시험관 하기 이런 걸 권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시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신은 됐어요. 임신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듣고 훌륭한 부모로서의 마음가짐 더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여기 3개월 됐는데 요즘은 자꾸 병원에 가서 뭘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그게 정상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때 장애인으로 지금 뱃속에 태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임신이 됐는데 혹시 오진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나오니까 이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이 병원에 가서 막 여러 군데 가서 확인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재차. 왜? 후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 군데 가도 똑같이 답이 똑같이 나와요.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나올 때 이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마음이 달라요. 아빠는 장애인이 나오면 이 엄마가 너무 힘들 것이다. 고생한다. 자기 마누라 생각해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대부분 아빠들이 그런 판단. 대부분 아빠들은 부인이 더 중요해요. 묘하죠? 근데 엄마는 자녀가 더 중요해요. 자녀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2주일 되면 보름만 되면 이제 결정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런 또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또 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 해서 가서 식사한테 이제 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임신이 돼서 너무 좋아했는데, 자, 그럴 때 제가 이게 성의 장식이고 애인이 몸에 있다 소리인데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성의 장시잖아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몸속에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잘 알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어떻게 사랑 안 하겠냐고, 그죠?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대요. 아니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집을 들어오는데 옆에 보니까 자갈이 있고 돌이 있는데 그것도 꽃나무도 있고 이런 거 보고 이거 이쁘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대.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이 포크 있잖아요.
접시, 포크 보고 사랑했냐? 안 했대. 그럼 왜 사랑했다고 하냐? 모두 다 사랑해야지. 요것만 사랑하면 편식이니까 편중돼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자꾸 높아진다. 굳이 막 엑스레이 막 이런 거 안 찍어봐도 결과는 뻔하다. 왜?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모두 덕분에, 이 모두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요. 근데 이 주위에 있는 모두는 사랑 안 하고 내 뱃속에 애만 사랑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지. 그럼 훌륭한 부모의 첫 출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모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1번이에요. 요게 그럼 모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 이것도 배워야 돼요. 몰라요. 모두 사랑하는 기본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모두 덕분에 살아가니까 그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밝음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두움에서 자랐을 때는 여기 문제가 조금씩 보일 수 있죠. 문제가. 근데 이제 밝음으로 가면 이 안에 전부 다 세포들이 생기가 들고 활기가 넘치면서 다 살아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삼박자예요. 쓸데없는 분별을 안 해줘야지 기운이 편안하게 전달해요. 첫 번째가 무심해서 사랑해야 된다. 요거 되게 어려운 건데 무심사랑이라고. 요 말은 뭐냐면 분별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분별 안 하면 뭐예요? 편안해. 근데 임신을 하면 뭐 안 되고 뭐 안 좋고 막 이런 분별을 해서 엄청 괴롭혀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무심 1번. 두 번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검사해보고 또 검사해보고 또 문제가 뭐 손가락 한 개 없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가고 그래요. 믿음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무심, 믿음. 그 다음에는 사랑, 이렇게 삼박자입니다. 사랑은 계속 고마운 표현이 사랑이에요. 뭘 알겠어요? 무심은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아시겠죠? 그 분별 안 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것도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할 거라고. 요거를 그 믿음을 갖고 자꾸 검사해보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늘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강하게 잘 태어날 거니까 고마운 표현을 늘 하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삼박자를 부모가 할 때 비로소 전지전능한 무한 능력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발휘가 잘 되도록 하려면 늘 축운도 할 필요 있어. 무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무심해서 해야 돼. 엄마 뱃속에서 이미 무심 공부를 마쳤으면 이런 이야기. 무심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그 다음에 무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니 만사가 형통이 되어 그 다음에 전지전능한 무한 능력을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되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런 축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요 삼박자로서 부모가 자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키워야 된다. 요 기본을 알고 임신을 해야 되고 임신이 된 뒤에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걸로 한마디로 하면 이게 부모님께 효도입니다. 효도. 그럼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효심으로 살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부모한테 더 잘하시면 빨라요. 예,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삼박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분은 모두 다 사랑 하나에서 이게 2주일 뒤에 수술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때 딱 가서 한번 검사하고 수술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너무 정상으로 돌아와 있으니까 그 의사가 그 친구가 교수님이고 자기 친구들이 의사 된 사람들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으니까 친구야 미안하다고 내가 오진을 한갑다고 아니 뭐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진다면 오진 말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한마디로 뭐 선택하라거든. 엄마를 선택할 거냐, 아기를 선택할 거냐, 막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두 다 사랑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랑하면 세포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되게 쉽죠. 그래서 뭐든지 바르게 알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지금 5개월 아직도 5개월은 남았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건강해가지고 뭐 끝내주게 튼튼하게 잘 할 수가 있죠.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잖아요. 왜 한마디 들었으니까. 왜냐면 다운된다고 했다는 뭐 다운 증후군이 거의 다운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자꾸 교육이 다운됐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유튜브 찍어놨으니까 보기도 하겠지만 한번 저를 찾아오면 기운을 한번 넣어줄 수도 있어요. 힘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부모가 늘 입꼬리 올리고 있어야 돼요. 항문 닫고 항문 의식하고 그러면 이 무심 저절로 되잖아요. 무심. 그 밝음이 저절로 되고 입꼬리 올라가 있으면 늘 밝거든요. 항문 미소까지 끝나지 뭐 여기 믿음 사랑으로 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지구에서 아기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로 지금 꼴찌라고 그래요. 여러분 둘이 만나면 한 명은 낳으면 본전 아니에요. 둘이 만나서 최소한 둘 이상 낳아야지 본전인데 그래서 너무 출생을 하지 않는데 그나마 이렇게 임신이 됐는데 불안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바르게 알고 훌륭한 자녀로 우뚝 서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도록. 심지어 유튜브를 여러분 임신에 대해서 막 보기 시작하면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뭐 태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 이런 것을 의사가 유튜브를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무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편안하게 내려놓고 있는 게 좋은 태교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와 태교 뭐 영향 안 미친다고 막 신경 끄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100%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 말, 행동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되는 준비, 그래서 준비 태교하고 그 다음에 엄마 태교 100일, 준비 태교 100일, 엄마 태교 100일, 그 다음에 임신 태교 100일, 그 다음에 출산 태교 100일 이렇게 기본은. 이거 지금 앞으로 제가 책을 다 내주어서 지구촌의 후대에 이렇게 본받게 해드려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시고 밝으면 되게 쉽다. 고마워할 때 밝아지고 입꼬리만 올려도 밝아진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고 맡기면 된다. 우리가 감나라 콩나라 할 그 번지는 아니다.
혼이 끼어드는 번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전 영이 알아서 하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